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레포트들을 읽고 공부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하려고 하는 주제는 한 4가지 정도이고, 첫 번째는 전일 채권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ETF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세 번째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뷰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오프닝 업종에서 리오프닝 업종들을 진단해보고 그 중에서 추천하는 업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일 채권 시장이 많이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변동성은 과도하다. 하지만 단기에 안정되기 쉽지 않은 투자 심리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금리, 이렇게 해서 전일 이제 국내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국내 금리는 장, 단기 모두 급등한 모습이다. 단기, 장기 구분하지 않고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급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된 거,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뜻이죠.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돼서 같이 올랐다. 그럼 왜 미국 국채는 오르고 있냐? 우리 많이 얘기했죠. 3월 FOMC 이후로 투표권을 보유한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지속하면서 올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란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들도 예상보다 빠르게 전세 및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한 점, 그래서 단기물의 상승세를 가빠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은행들이 단기물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가격은 빠진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빠지면 금리는 오르는 거죠. 그런 이유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적자 국채 불확실성도 지속. 근데 저는 이거에 조금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자 국채 불확실성 지속을 읽어보면 당선인이 언급한 50조 원 추경에 여야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래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다. 당선인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언급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이제 세출을 조정을 한다고 해도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2022년 예산 607조 원 등 의무지출 및 인건비, 국방비를 제외하면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200조 원 초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또 세수가 줄 예정이라고 하죠. 법인세 등 이런 것들이 줄 예정이라고 해서 아무튼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에 금리가 지금 치솟은 거고, 원인 네 번째는 이제 2일 연속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관들도 손절에 나서서 이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빠르게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저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이 지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포워드 시장, 그러니까 미래의 예상이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포워드 시장에 반영된 1년 내 금리 인상폭은 157bp로 추가 6차례를 전망하기도 하였다 해서 이제 한은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채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제 과도하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지만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투자 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채권 시장 약세를 촉발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적자 국채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제 현 정부는 추가 재경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차기 정부에 들어서 5월 10일 이후로 추경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말하죠. 더욱이 세수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기업들이 실적 악화죠. 왜냐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하니까 원가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실적 악화로 법인 세수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로 인해 소득세 및 부가세 등, 부가가치세 등도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이나 증권 거래량 축소로 증권 거래세 수입 등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세수 또한 줄어들 예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간 ETF 전략에서 제목은 조정의 상처를 회복한 ETF와 여전히 아픈 ETF인데 여전히 아픈 ETF는 채권 관련된 ETF가 여전히 아픈 거고 조정의 상처를 회복한 ETF들은 우리가 다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다 알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연초부터 좋았던 거는 가치주, 금, 달러 이런 것들 연초부터 좋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회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초부터 효율이 좋았던 ETF인데 여기에서 표현을 지금 성과가 좋았다고 하지 않고 효율이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즉 위험 대비한 수익률이 좋은 것, 그게 이제 효율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리포트는 그래서 연초부터 효율이 좋았던 ETF 1등이 금, 2등이 달러, 3등이 가치주 이렇게 해서 미국 가치주입니다. 이래서 1, 2, 3등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썼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는 자산들의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제 역할을 해온 것이다.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는 가치주, 그 다음에 물가 방어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현물, 기축통화인 달러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이 좋았다. 이들 자산은 연초 조정 이후 가장 먼저 회복했고 효율도 좋았다. 그래서 효율이란 거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효율이 좋았던 ETF, 여기도 효율이죠. 효율이란 표현으로 1등은 에너지. 에너지는 진짜 강세죠.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세 번째, 유틸리티.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위험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에너지와 원유 섹터가 8.6%, 5.9%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원자재도 5.1% 상승했다. 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짜 쌀, 곡물 DBA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반도체는 조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90일 변동성이 41.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 원유 ETF 변동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도체 ETF에 투자의 경우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난주 ETF 플로우 살펴보면 위험자산 내 펀드 플로우는 유출이 되었다. 성장주 ETF에 대해서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레포트인데요. 자, 2022년 1사분기 프리뷰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지금 조금 좋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현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탑픽으로 제시한다. 이제 완성차는 아니고 부품업체를 탑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상반기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지만 하반기의 개선의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판단에서 완성차 출하 회복과 정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현대모비스의 손익 개선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사분기 실적이 저조한 게 근데 예상보다 더 저조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저조해 보이는 자동차 및 부품업체의 1, 4분기 실적 시즌인데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예상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서 KB증권 커버리지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의 2022년 1, 4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좀 낮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동차 섹터가 좀 안 좋은가? 이거는 첫 번째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 소비자들의 목돈을 써서 자동차를 흔쾌히 구매하려고 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수급 개선이 예상보다 느리고 관련된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서 단기간 우려라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 중에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크립톤, 네온 설비 시설은 마리우폴, 오데사 등 접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쟁 발발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고 전쟁 종료 후에도 재가동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해서 반도체 쪽의 수급 개선이 예상보다 느리고 또 향후에도 이게 단기간으로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비용 증가 압박이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가 보여준 것 같은 판가 인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 자체를 판매 가격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중고차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판가 인상을 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까지 완성차 가격을 높이는 데는 조금 그렇게 높일 수 있을지 높일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네 번째는 리오프닝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이 좋은지를 추천해주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읽어보면 리오프닝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Q 턴어라운드 플러스 P 개선까지 겸비한 성장주에 주목하자 이렇게 해서 Q는 그냥 이제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물량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P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오프닝을 하면 이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Q가 증가하게 됩니다. Q가 증가를 할 때 가격도 같이 올려주면 그러면 요 업종들, 요 기업들은 굉장히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Q가 오를 때 P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비용의 증가 때문에 P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 는 좀 안 좋겠죠.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P를 올리는 거는 안 좋은데 그냥 진짜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P를 올리는 거 이게 베스트겠죠. 근데 이게 과연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엔터 업종이다 이렇게 이 리포트는 적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리오프닝 관련 섹터 연초 이후 저점 대비 22%에서 36%나 상승했다. 그러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카지노, 두 번째는 주류, 세 번째는 엔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 업종은 트래픽의 회복이 레깅 없이 바로 실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사람들 들어와서 카지노 하고 하면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깅이 없다. 지연이 없이 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다만 피해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를 올려가지고 이익률을 높이려면은 P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조금 상승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베팅 금액 상한제 등을 통해서 사행성과 도박 중독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피를 막 올릴 수가 없죠. 규제가 좀 많은 편이라. 피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류. 주류 업종의 세금,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주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출고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피를 올렸다는 거죠. 근데 피를 올린 이유가 비용이 증가를 해서 피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린 거고, 다만 주류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종량세율을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고가를 인상하기 때문에 출고가 인상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 확대폭이 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해서 올려가지고 이제 마진이 늘어나야 되는데 마진은 그렇게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Q가 오르고 P도 올리는 상황이지만 얘가 진짜 마진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그래. 이익률이 증가하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얘도 그냥 쏘쏘, 얘도 좀 쏘쏘.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이렇게 마지막 말하는데, 엔터는 유튜브의 발달로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이제 큐도 늘리는 거죠. 월드 투어 횟수나 공연장 규모 확대 등으로 해서 큐도 늘릴 수 있고, 티켓 가격 상승해서 P도 모두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도 올릴 수가 있고 큐도 늘릴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높여지는 거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쪽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티켓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BTS 공연을 가지고 했는데, BTS 역시 코로나19 이전 평균 127달러였던 평균 티켓 가격이 지난 11월 LA 공원에서 134달러로 상승했다. 지금 한 5.64% 상승시킨 거죠, 티켓 가격이.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앨범 수출로 확인한 글로벌 팬덤 확산에서 이제 앨범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K-팝의 글로벌 팬덤이 이제 확산이 된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음반 수출액은 한 2억 2천만 달러였고, 수출 국가는 2016년도에는 21개국에서 2021년도에는 95개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국도 증가했고 음반 수출액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수출 국가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도에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K-팝 아이돌이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글로벌 팬덤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